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기에 더욱 소중한 인연 법연 김홍기 교무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교도는 일반 사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전무 출신은 일반 교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길지 않은 신앙생활 속에서 깊은 신심과 공심을 키우고 더 나아가 교단과 교도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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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종진 교무입니다. 한 달 전에 세종에 김종렬 한의원을 오픈해서 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 합천의 교립대안학교인 합천평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도성 교무입니다. 오늘 헌사님 또 수사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법연이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의 제목이. 두 분의 법연, 어떤 법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지 우리 헌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38살 때 네. 이제 익산 원광한의원 원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네. 익산에 내려갈 때부터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네. 예. 마음을 먹고 간 거였고요. 네. 그러고 이제 방법을 찾아보니까 이제 예비도무 과정이 있어서 예, 신청을 하고는 첫 훈련에 참석해서 처음 만났습니다. 수사님을. 아, 네. 근데 그때 너무 인상적이었죠. 예. 그래서 뭐 남자지만 네. 예. 제가 이렇게 좀 연모하고 다가가고 그랬던 첫 타입이에요. 마음부터, 첫 인상부터 네. 마음으로 연해지는 그런. 예. 그러니까 정말 법연이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네. 수사님도 그때의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제가 먼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네. 한 3, 4회 정도 먼저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합류를 한 이제 후배 예비 도무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원기 84년이었던가요? 네. 그때 이제 결제식을 하고 새로운 예비 도무를 소개할 때 그때 이제 처음 봤습니다. 그때도 인상이 남달라서 네. 제가 그 뒤에 도무 회보에 글을 쓸 때도 우리 그 김종진 교무님의 첫인상을 이렇게 써넣기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회보의 첫인상을 이렇게 글로 정리를 하셨다고요? 예. 그 혹시 정리된 인상, 너무 궁금한데, 혹시 그 회보에 그 첫인상 적었던 뭐라고 적으셨는지, 지금은 또 굉장히 오래된 예. 일이라, 그 회보가 지금 예, 그 그때, 회보입니까? 예, 도무 회보라고 이때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러게요. 자, 한번 그러면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어떤 첫인상이었는지. 도무 회보는 이제 훈련을 마치고 대체적으로 거기 일기나 감상담을 갖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묶은 잡지인데요. 그때 제가 이 예비도무 겨울 정기훈련 참가기라는 꼭지로 글을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첫날 원기 84년 2월 6일 토요일 수계농원에 도착해서 이제 결제식하고 그 결제 법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 말미에 예, 결제식 말미에 새로 입선한 예비도무 한 분을 소개했는데 네. 익산 원광한의원 김종진 원장이다. 키가 크고 허청허청하여 영 실속 없이 보였지만 목소리가 맑고 분명하여 그런 느낌을 지운다. 네. 얼굴 생김이 구 한말 개화기 때의 개화 인사나 청조 말기 중국의 한약방 주인 같은 인상을 풍겼는데 전생살이가 그랬을지도 몰라 현생에 저런 모습이거니 하는 주제넘은 생각이 드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아하. 첫인상을 피력했습니다. 이야, 어떠신가요? 그 첫인상 지금 처음 들으시는 거죠? 아니 저 회보를 저도 봤을 텐데 네네. 지금 전혀 기억이 없고요. 네. 너무 새롭고 네. 저를 그냥 좋은 인상으로 봐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개화기 때 네. 개화파 선비면은 지살 같은 그런 느낌이 네, 있었죠. 네. 뭐 괜찮은 사람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법연으로 오늘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인연과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첫 질문입니다. 원불교와 도대체 어떻게 만났냐?
물론 뭐 전생의 약속일 수도 있고 또 이생에 원불교 집안도 아니고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출가를 하신 그 인연을 생각해 볼 때 원불교와의 인연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헌사님, 원불교와의 첫 인연 어떻게 만나신 겁니까? 첫 인연 26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카이스트 졸업하고 첫 직장에 가서 좌선할 때를 찾고 있었어요. 네, 좌선에 어쩐지 그 전부터 좌선을 너무 배우고 싶었는데 네. 찾고 있는데 그 직장 동료가 원불교 선서를 주면서 자기 교당에 와서 같이 하자. 그래서 간 게 이제 반포교당이죠. 네. 그게 그 전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제가 대학교 때 유소스텔이라는 서클을 했었는데 네. 그 서클 옆에 방이 서울대 원불교 학생회였어요. 아하. 그러나 그때는 뭐 불교 학생회는 알지만은 뭐 원불교가 뭐지 그러고 그냥 아무 관심 없이 지나쳤는데 그때 처음 원불교라는 종교가 이런 거였구나 이게 처음 알았죠. 네. 그러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좀 선을 좀 하고 싶다. 좌선을 하고 싶다. 어디서 이걸 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원불교로 다니던 친구가 직장 동료가 직장 동료가 야, 여기서 한번 해보자 하고 원불교로 입금을 당하셨네요. 그렇죠. 뭐 입금을 당했지만 그래서 이제 매일 가가지고 새벽 좌선을 하고 직장이 인천이었는데 인천까지 출근을 했어요. 그 생활을 3년을 하면서도 그 친구도 네. 그 다음에 당시 그 반포교당의 이순호 교무님도 네. 단 한 번도 원불교 입교하라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아침 좌선을 빠지지 않고 갔는데도 예. 그게 바로 원불교의 현실입니다. 저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알아서 지가 좋으면 알아서 오겠지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걸까요? 나중에 여쭤봤어요. 네. 이순호 교무님은 왜 저한테 한 번도 안 권하셨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의 상을 딱 보시니까 네. 땡기면은 달아나게 생겼다. 아하. 가만히 넣어두면 언젠가 오게 생겼다. 그렇게 당했죠. 아하. 결국 그 교무님의 선견 지명으로 그렇게 원불교와 첫 인연을 우리 헌사님께서는 맺었습니다. 우리 수사님께서는 원불교와 첫 인연 굉장히 오래전 기억이라 그래도 그 첫 기억은 생생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네. 우리 헌사님은 입교 과정이 매우 이제 드라마틱한데 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친구 따라서 이렇게 교당에 갔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지내면서 저는 좀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는데 조금 가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까부는 애들을 싫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마침 제 바로 앞에 앉은 친구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지켜보면 매우 점잖은 거예요. 까부러대는 다른 친구들하고 확연하게 이제 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관심을 가졌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말도 걸고 좀 가까이 다가가려 친해져 보려고 했는데 얘도 그 기운을 느꼈는지 여름 방학이 지나고 9월 달에 어느 토요일 날 그때는 오전 수업을 하고 오후에 이제 마치는데 오전 수업을 하고 이제 하교를 하려고 하는데 너 갈 데가 있는데 내 따라 안 갈래? 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마음속으로 이제 좀 좋아하던 친구가 돼서 가자 이랬죠. 그래서 간 곳이 이제 그 학교에서 한 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부산의 그 남부민교당에 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당을 만난 것이 첫 인연이었습니다. 첫 남부민교당 갔었을 때 그 기억 혹시 나시나요? 그런 예, 분위기나. 기억이 확연히 나죠.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남부민교당은 다른 교당에 비해서 좀 작았습니다. 옛날 한옥을 좀 개조해서 만든 그런 교당이었고 마당이 정말 작았어요. 탁구대 하나 놓고 화단 하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조그마한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맞은편에 생활관이 있었죠. 근데 마침 그때 이제 9월이니까 조금 더웠던 때여서 교무님이 앉아 계신데 은산 김장원 교무님이셨습니다. 네. 일반하셨죠. 네. 그 교무님께서 하얀 모시옷을 입고 그때도 삭발을 하셨는데 하얀 모시옷을 입고 가만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법당에 갔더니 자그마한 법당에 까만 이론상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학생이 굉장히 잘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그 전에 불교 학생회 동아리를 찾아갔었는데 불교의 그 절의 웅장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남부민교당은 굉장히 작고 아담하고 그러면서도 단정하고 좀 인정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나이에 뭐 1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남부민교당을 다녔었던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네요. 교무님도 멋져 보였고 또 내가 마음속에 그렇죠. 좋아하는 친구가 가자고 하니까 더 마음이. 그랬죠. 네. 근데 묘한 것은 그때 이제 좋아하는 친구를 따라가긴 했지만 그 남부민교당이 있었던 그 남부민동이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동네 쪽으로 이사를 중학교 때 갔고 동네에서 동네까지도 1시간 거리죠. 그래서 학교하고도 1시간, 집하고도 1시간. 그런데 그 먼 거리지만 옛날에 내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 동네이기도 하고 또 친구 따라서 그리고 또 그때 남부민교당의 학생회가 굉장히 활발하면서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리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그 두 분의 첫 원불교와 만남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연자연하게 만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수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차분하시고 조용한 성격이셨던 거죠?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시죠. 남부민 학생회 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추억, 즐거운 추억도 있으신가요? 예. 우리 헌사님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뜨거운 구도 열정이 있었는데 네. 저는 처음에는 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우리 그 분위기가 참 좋아서 교무님이 좋아서 교당이 좋아서 그렇게 이제 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법인절이 되면 네. 법인절이 여름 방학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법인절 때는 항상 그 은사님께서 김장원 교무님이 축제를 했습니다. 법인절 행사를 축제를 통해서 기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청년과 학생들이 합동으로 해서 1부에서는 다양한 장기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2부에서는 선극을 했습니다. 그 선극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네. 그때 선극 내용이 그 일본 서장이 황희천 순사에게 지시를 내려서 불법 연구에 잠입시키는 그 장면부터 시작해서 네.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신 열반하시는 그 시점까지를 다룬 선극입니다. 그때 제가 일본 일위 서장 이즈미카와 서장을 연기를 했습니다. 대준사님 연기가 아니셨네요. 예, 좀 어울렸죠. 네. 일본 서장 역할을 일본 서장이었습니다. 하셨군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제일 첫 장면으로 나가는데요. 네. 황순사 하고 제가 부르면서 이제 지시를 내리는 게 있습니다. 네. 불법 연구에 들어가서 삿사치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이런 내용이었죠. 그걸 갖다가 굉장히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기고만장하게. 네. 한번 그 장면을 갖다 연기를 하고 나서 무대 뒤로 들어왔는데 네. 선배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예요. 네. 야,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냐 하면서 그냥 토닥거려주고 칭찬해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남부민교당에 가서 만난 인연 중에 한 분이 네. 지금 부산 교구장이신 현산 안인석 교무님이세요.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그분이 이제 3학년이었는데 네. 2년 선배였죠. 네, 네. 그때부터도 이미 이제 출가한다고 해서 우리 현사님 포스도 남달랐죠. 근데 그분도 들어오셔가지고 네. 도승아, 너 연기를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네. 뭐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기억을 제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가장 그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연극에 소질이 있는갑다 하는 이 자만심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극예술 연구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요. 군대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는 부산에 있는 부두극단이라고 하는 전문 극단에 들어가서 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남부민교당 학생회가 정말 데뷔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거네요. 그랬죠. 예. 그때도 상당히 촉망받았는데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학교에 근무할 때마다 학생들을 모아서 연극 동아리를 만들어서 네. 무대에 올리기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합천평화고등학교에서는 연극 수업을 합니다. 연극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연극이나 영화 쪽으로 이렇게 진로를 정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네. 아마 제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이 선극을 했던 것이 뿌리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헌사님께서는 이제 반포교당에서 좌선으로 인연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신 교당이 잠실교당, 또 청년회를 창설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도 너무나 궁금한데, 저는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더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우리 헌사님은 공부를 엄청 잘하신다고 하면 본인은 안 하시다고 하실지 몰라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밥 먹기보다 쉬우셨나요? 아니 공부를 잘한 건 맞고 네. 그 머리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노력파세요? 그렇죠. 예, 예. 노력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헌사님을 소개할 때 대학교를 소개하려고 할 때 굉장히 좀 혼선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좀 한번 좀 해주신 다음에, 왜냐면 많은 분들이 저분이 지금 아니 아까 서울대라 그랬는데 어디지? 이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나오신 대학을 좀 정리를 하신 다음에 잠실 청년 창립 이야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목표가 그냥 서울대를 가는 거였습니다. 네네. 이유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이 젊은 상급자한테 약간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봤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절대 저런 수모를 겪으면서 살지 않겠고, 아울러 언젠가 우리 아버님 어깨가 펴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 소원이 제가 서울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는데 네. 서울대 가서 뭐 할지는 막연하게 과학자가 되겠다는 거 외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공에 대해서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공계 한 3, 40개과를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이공계열로 입학을 했고, 물리학을 하려고 하니까 유학 가는데 우리 집 경제 형편으로는 어렵고, 그래서 뭐 어쩌다 건축과를 갔다가 이제 또 난 디자인 미술적인 재능은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건물이 안 무너지게 네. 이제 구조공학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대 대학원을 가면 또 돈이 드는데 카이스트 토목공학과를 가면 돈이 안 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카이스트 토목공학과도 이 교량이나 집이나 안 무너지는 원리는 똑같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건설기술연구원이라는 데를 갔죠. 네. 그랬다가 원불교를 만나게 됐던 그 해 제 발이 뼈서 이제 한의원 갔다가 사상의학이라는 걸 또 알게 돼가지고 거기 홀딱 빠져서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입학한 것이 제가 서울대를 입학한 후 12년 후 띠동갑하고 같이 다니고, 그다음에 또 박사학위는 원광대 가서 했으니까 모교가 4개입니다. 그렇게 전혀 분야가 다른데도 그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신가 봐요. 그냥 해야겠다 하면 그냥 하시면 되네요. 저는 이렇게 뭔가 공부하고 배울 적이 아주 지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도 노래도 다 잘 못했는데 네. 잘하는 사람만 보면 지성으로 배우니까, 또 테니스도 아주 늦게 시작해서 잘 못하는데 네. 또 잘하시는 분만 배우면 열심히 배우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으셨군요.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 쪽에 진심이죠. 늘 정말 그런 모습을 평상시에 보여주셔서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자, 잠실교당 청년. 네. 어떻게 만드신 겁니까? 잠실교당이 그때 시장통 뒤에 있어서 저희 집에서 새벽 좌선을 하러 가면은 술 냄새를 맡으면서 갔어요. 네, 술집을 지나서 네. 그때까지 거리를 헤매고 있는 분들을 지나서 새벽 4시, 5시까지 헤매시는 그렇죠, 분들. 예. 네. 그렇게 이제 입교는 반포교당에서 했지만은 제가 신혼 살림을 잠실에서 차렸기 때문에 잠실교당을 저희 부부가 같이 나갔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교무님 소원이 당시 무타원 문국선님께서 우리는 청년회가 없어, 교당이 제법 큰데, 그러셔서 거의 교도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저였거든요. 네. 뭐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네. 교무님 제가 청년회 창립하겠습니다. 그러고 창립하게 됐죠.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그냥 창립하겠습니다 하면 창립이 되어지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저보다 저도 이제 그때가 경희대 한의대를 다니고 있을 때니까 네. 저도 30대니까 근데 제 밑에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으면 청년을 어떻게 창립하죠? 네. 네. 일단 말은 해놓고 네. 그때부터 교도님 자제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대학 때부터 아주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두고 있었던 후배를 불렀죠. 장도영 박사라고. 네. 그렇게 만나지면서 네. 청년회가 점점 만들어지고 힘이 붙기 시작하는 거네요.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모였는데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오면은 그때도 제가 데리고 네. 서울대 계곡에 가가지고 기타 치고 놀고 이렇게 우리 엔터테인먼트에 네. 그 재미를 느끼게 했고 또 하나는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이렇게 부른 장도영 박사가 이제 저 때문에 와서 처음 원불교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같이 주말에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네. 하긴 다 서울대생들이시니까 공부 예. 엄청 나겠는데 과외시켜준다 그러면 또 한 명 저는 이제 성명이 김종렬인데 김정렬 씨라고 있었어요. 네. 그 사람이 경희대 한의대 서울대 후배고 경희대 한의대 후배였는데 네. 대치동에서 수학 학원을 하고 있었어요. 네. 너도 알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청년이 교당 안에서 청년들이 잘 올라와야 되잖아요. 고등학생이 이미 안 나오니까 네. 중학생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 3년은 저하고 장도영 박사하고 이끌었고 이제 그 친구들이 싹 3년 지나니까 들어오는 거죠. 그러네요. 중학생들도 곧 고등학생이 되고 그럽니다. 청년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투자를 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4년째는 네. 그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올라와서 회장을 맡고 그러고 아주 상당히 수십 명 규모로 커졌었죠. 정말 아주 정말 긍정의 선순환. 네. 그 인재를 길러내서 청년으로 이끌어는 확실하겠네요. 그 과정 속에서 서로 네. 소통도 하고 충분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잠실 청년을 탄탄하게 만들어 주셨네요. 자, 우리 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수사님께서도 군 전역 후에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시고 청년의 활동, 뭐 군에서도 청년 활동을 한다 싶을 정도로 엄청난 활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떠신가요? 교당에서 교구까지 그 시절 청년의 활동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아픔도 있고 성취도 있었죠. 네. 군 이제 전역하고 나서 남부민교당에 갔더니 후배들이 반색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네. 보니까 청년회가 많이 이제 힘들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다음 회장을 맡았죠. 그때가 1986년이었는데 그때 교무님도 새로 이제 바뀌시면서 뭔가 의욕에 이제 불타올라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오신 교무님께서 양타원 한순인 교무님이십니다. 지금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남부민주당 교무로 오셔서 이제 같이 합을 맞춰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한 3개월 정도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대수술을 받으셨죠. 그때부터 이제 교무님 없는 청년회, 뭐 일반의 뭐 학생이 다 마찬가지지만 네. 청년회를 제가 이제 이끌고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좀 더 뭉치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빠졌고 그 다음 해에도 87년이 되었어도 교무님 배치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교무님 없이 교당을 청년회를 1년 반 구성해 오면서 이끌어 나오면서 또 이제 시국의 문제로 해서 제가 청년회장직을 사임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슬픈 일이었죠. 그때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지만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를 수 없다 하고 나와버렸는데 곧 이어서 이제 6.29 선언이 나고 뭐 이제 좀 시국이 이제 평정을 되찾으면서 네. 한 3개월 후쯤 되었나요? 교당에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원불교 없이 내가 교당을 다니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나 생각을 해보니까 도무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이제 교당을 찾아야겠다. 근데 처음으로 그때 집 근처에 있는 교당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네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동네 교당을 찾았죠. 동네 교당이 그때 부산 동부교구청이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돼 있겠지.
난 다 놓아버리고 털어버리고 좀 평온한 마음으로 교당에서 공부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갔더니 그때 이제 복개선 교무님이 이제 청년 담당 교무님이셨는데 저를 보자 또 반색을 하는 거예요. 네. 잘 왔다고 그러면서 보니까 동네 교당 청년회가 청년회장도 없고 부회장이 있는데 그 부회장이 누구냐면 지금 강남교당의 오인원 교무였습니다. 아, 오인원 교무님. 예, 예. 아, 네. 그 교무님이 이제 그때 막 출가 서원을 해서 네. 더 이상 임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죠. 아, 그렇지만 부회장으로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회장단이 지금 거의 뭐 임원들이 안 돼 있었고 회원들도 뭐 한 67명, 10명 이하로 나오는 아주 단촐한 교당이었습니다. 힘든 교당이었죠. 그래서 저를 보고 반색하시더니 네. 11월 달에 정기총회를 앞당겨서 정기총회를 해서 저를 갖다가 또 청년회장으로 만들어 보신 네. 거죠. 제가 안 한다고 했는데도 네. 꼭 한 번만 해달라고. 아, 그래서 이제 청년회장을 하고 뭐 맡은 이후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한 30명 정도 교도들이 나왔고 청년들이 나왔고 그동안 교당에 안 나왔던 청년들을 많이 이제 이끌어 들여서 이제 풍성하게 만들었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회장을 이제 그만두고 좀 쉬어볼까 했는데 네. 아까 이제 동부교구청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 남부민교당에 인연을 맺었던 현산 안인석 교무님이 네. 사무국장으로 그쪽으로 오셨네요. 아, 네. 사무국장으로 오셔가지고 저를 보자 또 반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셨네요. 야, 내가 여기 있다니 내하고 일 좀 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쉬어보려고 했지만 부산 동부교구 청년연합 회장을 또 2년을 맡아서 하게 됐어요. 아유, 이 원불교는요, 네, 일을 하는 이 교단이라 일 하실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일을 정말 그 보훈의 일을 언제든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가시는 곳마다 일이 쉴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실교당 창립하시고 또 시민선방 아, 예. 네, 활동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때 이야기도 좀 해주신다면요. 예. 그때 원남교당이었나 정성권 교도님이 거기도 이제 청년회장을 하고 네. 있던 분인데 제가 청년회장을 하니까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알게 되죠. 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40대 항마하신 분이 계시는데 예, 우산 최희공 박사님께서 시민 수요 선방을 이제 개봉박도 열으려고 하니 참석을 5월 5일에 하시겠느냐. 그래서 제가 만사제 끼고 참석한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 공부하려고 마음이 가득 차 있는데 네.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그래서 참석을 저희 부부만 한 게 아니고 또 역시 우리 장도영 박사 갈라냐 장도영 박사 부부 그 다음에 저하고 이름 비슷한 김정열 한의사 네. 부부 네. 그 다음에 또 제 대학 선배 김명근 그분들 나중에 한의사 됐어요. 그분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네 부부가 부부 하니까 8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애를 두 명씩 낳았어요. 아하. 그럼 16명이 선방을 가요. 와. 그러니까 16명으로 치면은 선방 참석 인구의 한 절반쯤 됩니다. 그러네요. 대주주인 네. 거죠. 네네. 잠실교당이 이제 대주주가 돼가지고 네. 한 명은 당번을 보고 애들을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보고 7명은 좌선을 선방에 참석하는. 너무 재밌게 그때 공부를 했죠. 그렇게 또 이어가시는 인연이 네. 시민선방도 그렇게 재미나게 공부를 하고 계시고 그때 수사님께서는 교사로 재직 중이셨나요? 그때는 이미 제가 이제 교사였고 교사가 되려고 했던 것은 이제 제가 대학을 좀 늦게 들어갔죠. 대학을 늦게 들어가서 국어 국문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애들이 이제 고민거리가 있으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네.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과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대체로 얘들이 기분이 좀 좋아지는 어떤 기운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네. 속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제가 상담도 좀 잘하는 것 같다. 네. 사실은 그때 배웠던 대종사님 교법을 조금 활용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대종사님 덕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문학을 가르치고
또 내 삶을 아이들과 나누는 것도 좀 의미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교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야, 이 삶의 과정들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우리 현사님 그렇게 한의대에 다시 입학하신 후에 또 한 번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십니다. 바로 좌산 상사님과의 만남인데요. 어찌 보면 헌사님 그 한의학의 뿌리를 깊게 만들어주신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상사님과의 만남, 그리고 어떻게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했는지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나요? 네. 저는 좌산 상사님을 그 서울회관의 어떤 설법 자리에서 처음 뵀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모아보니까 그 전에 뵀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잠실교당 청년회 같이 가서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도 이제 그때는 멀리서 뵀었던 거고 자세한 말씀을 나눌 길이 없었는데 제가 무타온님께서 주신 사상요람이라는 책을 한의대 다니면서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좌산 형사님 이름이라면 언제 이분에게 한번 배우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1993년에 한약 분쟁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의생들이 다 휴학을 자퇴원서를 내고 싸움을 하고 끝나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이미 시민선방에서 공부를 하면서 출가를 한번 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정하려고 중앙중도훈련원에 일주일 가 있었어요. 혼자 방을 얻어서 가 있었고 그때 이제 대산 종법사님을 뵈러 온 좌산 선생님을 만나게 됐죠. 가까이서. 93년. 그렇죠. 93년 가을입니다. 그때 제가 간사하고 있었네요. 맞습니다. 와. 맞습니다. 거대한 간사가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의대생이라는 말씀 듣고 반기시면서 제 체질도 봐주시고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그 만남 이후로 내가 좌산 선생님께 사상의학을 배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때 중앙단원이셨는데 저 바쁜 어르신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부탁을 드리겠냐. 혼자 꿍꿍 앓고 있었죠. 그때 우사님께서 말씀이나 한번 드려보지 그러냐 하셔서 그 다음 해 94년 신년 인사를 수계농원에서 드리게 될 적에 그러니까 대산 중국사님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그때 오신 좌산 상사님께 하루에 5분만 가르쳐 주시면 제가 24시간 연마하겠습니다. 간절히 말씀드렸더니 이제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이런 제자를. 그러면 지금 당장 와라. 당장 짐 싸들고 내려왔죠. 이야. 하루 5분 가르쳐 주시면 24시간 연마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정말 기쁘셨을까요? 네, 진심이었습니다. 네. 그 인연으로 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깊게 하게 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자는 시간 말고는 거의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허락해 주셔가지고 바쁘신 일정이 있으시면 제가 밖에서 기다리다가 네. 짬나면 가고 어디 출장 가시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모시고 가면서 또 배우잖아요. 정말 구도 과정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찌 보면 출가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계시고 두 분 나이도 어린 나이도 아니셨고 이미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계신 그 시기에 출가를 결정하신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두 분 다 이렇게 출가 서원을 세우고 출가를 하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런 출가의 결심을 하셨는지 수사님, 출가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출가의 계기, 어떤 서원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36살이 되는 해에 네. 갑자기 정말 갑자기 출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이렇게 번쩍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나지?
지금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출가라니. 그리고 벌써 이제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둘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털어버리려고 했죠. 외면하려고도 하고 그냥 이 생각이 이제 일어날 때 흘려보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출가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어찌할 수 없는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섬광처럼 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제 그 현실을 돌아보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고개를 이제 도리질하면서 그럴 수 없어 하고 돌았으면 갑자기 마음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출가해야지 생각을 하면 또 아내와 아이들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때가 많아졌죠. 아유. 일어나서 이제 식구들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혼자 생각이 잠기기도 하고 그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음 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제 정토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제가 출가하면은 어떻겠노?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출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아니 가난한 형편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그 말을 들으니까 네. 마음이 이렇게 확 놓이면서 좋더라고요. 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남산교당에 청년 담당 교무로 오신 분이 유경민 교무였어요. 네. 제가 남산교당에 이제 청년회를 만들어서 회장하고 할 때 앞에 이지명 교무님, 그다음에 최인성 교무님, 세 번째로 이제 유경민 교무님 만났는데 최인성 교무님하고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유경민 교무는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만난 분이고 그분도 굉장히 늦게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잘 통하고 그랬는데 출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얘기하니까 출가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나이도 많은데다가 애가 둘까지 딸린 사람이 출가를 하려면 아무래도 정부사님 특인도 받아야 되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맥이 또 쫙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갔는데 한 며칠 후에 다음 그 유경민 교무를 만나니까 그 출가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뭐냐 그러니까 꼭 교무가 아니라도 도무품가로 출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무가 도대체 뭐냐? 네. 전문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죠. 출가할 수 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교무보다 도무가 더 좋은 것 같아. 도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것 좀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출가하게 되었죠. 마침 그때 부산에 교육부장님이셨던 과산 김현 교무님이 오셔서 네. 만났죠. 만나서 출가 이야기를 했더니 영산성지고등학교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내가 둘째를 이제 임신해서 만삭이었는데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영산성지고등학교를 가고 영산 사무소에서 자면서 자타우님을 만나고 네. 자타우님을 뵙자마자 마음이 이렇게 확 녹아내리면서 네. 이제 우리 이쪽으로 오자 하고 이제 아내의 그 지지를 받아서 네. 출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하셨습니다. 네. 헌사님은 출가 마음을 내기가 오히려 더 쉬우셨나요? 우산 세공 박사님 시민선방에 참여할 때 네. 우산님께서 이 세계를 알고 나면은 이 마음이 출가를 안 할 수가 없다. 아하. 엄청나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그때 저는 우산님 말씀이 옛날 불교 말씀하고 달리 너무 제 마음에 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어려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인 세계다. 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굉장히 좋은 회상을 만났고 출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네. 근데 나 한의대 다니고 있는데 어떡하지? 뭐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죠. 예, 다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자산 상사님을 배웠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냥 스승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저는 사실 익산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스승님께서 내려와라. 네. 네. 그러고 그냥 내려갔던 거고. 네. 내려가서는 이제 도무란 제도를 알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저는
교모가 됐든 도모가 됐든 아무 관계 없고 네. 저는 그냥 이 우주 전체 생명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 길이 있으면 하지 뭐 이렇게 됐고 아, 그렇게 출가를 하셔서 우리 수사님은 86년도, 원기 86년도에 출가 서원식을 하셨고, 우리 현사님께서는 87년도에 네. 출가 서원식을 하셨습니다. 근무지도 달랐고, 또 관심 분야도 달랐지만 출가라는 공통의 서원은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법연으로까지 가까워지신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렇게 물론 마음도 통하고 뜻도 통했겠지만 어떤 뭐 사건이나 계기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없이 저절로 인연이 된 건지.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네. 우리가 호감은 가지고 있었어도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하기는 또 나이가 있어서 그렇죠.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예비 도무들이 훈련 외에 따로 모여서 가족 여행을 좀 했던 것 같아요. 한번 한 적이 있었죠. 한 번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아주 예, 가족과 가족이 한꺼번에 다 같이 가까워지는. 그러면서 훨씬 더 마음을 열게 되고 그렇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계기가 네.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사님 가족하고 저희 가족은 훨씬 더 여러 번 만났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아주 잘 압니다. 잘 압니다. 그때 제가 영산 성지고등학교 있을 때에 한번 초청을 했죠. 네. 초청해서 사상과 사상에 대한 어떤 특강도 하고 학생들 체질 감별 뭐 이것 때문에 한번 초청을 했고 네. 그 뒤로도 이제 계속 만남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만나야 또 정이 드는 건데 그렇게 만나는 가운데 더 법연으로 두터워지신 두 인연이시고 지금 법연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라서 소중한 법연. 다음은 추억의 사진관 순서입니다. 사진과 함께 떠나는 추억 여행. 자, 화면 함께 보시면서 하나씩 말씀 나눠볼까요? 자, 첫 번째 사진. 정말 딱 봐도 굉장히 오래전 사진입니다. 예. 마음 공부 잘 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학위 수련원. 어떤 사진인가요, 수사님? 예, 저기가 남부민 교당 모습입니다. 남부민교당. 자그마했던 교당이죠. 네. 학위 수련회를 하고 난 뒤에 회장단이 신구 회장단이 찍은 사진이네요. 지금 학생의 회장단 사진입니까? 예, 제가 이제 2학년이 되면서 네. 학생회 부회장을 맡았거든요. 네. 가운데 있는 저 안경선 친구가 저를 이렇게 데리고 왔던 연원인 친구인데 저 친구가 회장을 하고 네. 제가 부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왼쪽에 있는 친구하고 앞에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이 네. 제 다음 회장단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구 회장단이 같이 모여서 사진을 찍은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예. 고등학교 3학년 때나 지금이나 큰 외모의 차이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사진. 교구 사무소가 써져 있습니다. 어떤 사진? 예, 저기가 동네 교당이었고요. 동네 교당의 청년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맨 뒤에 왼쪽에 서 있네요. 네. 가운데 계시는 교무님이 건타원 김대관 교구장님이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예, 그 뒤에가 복계선 교무님 계시고 네. 또 오른쪽에 이명륜 교무님, 맨 오른쪽에 이정광 교무님, 네. 사무국장이었을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왼쪽 뒤에 가운데에 맨 가에 있는 분이 오인원 교무입니다. 네. 예. 아하.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저분이 김명원 교무예요. 그때 간사로 같이 이제 근무했던데요. 네. 저 동네 교당 사진을 보니까 그때 많은 인연들을 함께 사진을 찍었고요. 저 청년들이 한 17명 정도 됩니다. 예. 어떤 행사로 찍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우리 그 교구장님 모시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 보면 교구 행사 할 때 찍은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추억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자, 부부 창립 법회. 어떤 사진이신가요? 네, 제가 이제 막 신혼 살림을 차려서 네. 잠실 교당. 잠실교당입니까? 네. 다닐 때 저 가운데 보면 무타원 문국성 교무님. 네, 모습이 무타원님. 보이죠? 네. 그때 그 잠실 교당에 참 훌륭한
선배 도반들이 많으셨어요. 다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고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부부 같이 나오는 팀들이 많았죠. 그래서 부부 법회를 만드셨어요. 아하. 교부님께서. 네. 그래서 그 창립 법회에 제가 막내로 막내 부부로 참석을 하는. 야, 정말 부부가 함께 공부한다는 게 정말 큰 가족이 함께 공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구성도 보통 남자 따로 여자 따로 하잖아요. 네네. 우리는 부부 한 5부부를 묶어서 한 단을. 아, 네. 그러네요. 아이도 함께 그럼 언제든 데려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주 친해졌었죠. 아, 부부 창립 법회. 네, 한번 많은 교당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다른 구성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자, 청년 창립 법회. 이제 그러고 나서는 뭘 많이 만드셨어요, 무타원님께서. 그래서 청년회를 일어서서 제가 그러고서는 이제 만들었는데 제법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저기 보면은 이제 뭐 교구 청년에서 오신 분도 있고 한데 네. 네. 어쨌든 그래도 제법 나중에는 구색을 갖추어서 네. 저 맨 왼쪽에 저 잘생긴 분이 이대 회장 장도영 박사님이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잠실 교당의 청년 창립 법회 사진이었고요. 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요거는 수계농원이네요. 이제, 그렇죠. 네. 네, 수계농원 가서 아마 신년 인사를 드린 때였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겨울이고 네. 볕이 잘 드는 곳에서 네. 스승님 모시고 함께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많이 익숙한 교무님이 등장을 하시네요. 우리 현사님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언제적 사진이신가요? 제가 이제 청년연합 회장 할 때 네. 사진이죠. 저 때가 1989년, 90년 요 2년을 제가 했으니까요. 네. 그때 이제 청년연합회 회장단, 네. 회장단하고 현사님하고 찻집에서 아. 차 한잔하면서 법회 마치고 아마 모임을 마치고 저기서 이제 간단한 모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현사님께서는 저 때도 한복을 저렇게 즐겨 입으셨네요. 예. 늘 저렇게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웃고 계시고. 파안대소를 아주 네. 잘하세요. 예. 이 방송 보시는 지금도 웃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 네. 이거는 이제 어디 뭐 캠퍼스입니까? 거의 뭐 지금 고뇌하는 어떤 청년 같기도 하고요. 어떤 사진이신가요? 원광대. 우리 캠퍼스입니다. 원광대학교입니까? 네네. 봄꽃 가득한 곳에서 네. 들고 있는 건 뭐 축구공을 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등 아닐까요? 등입니까? 네. 네, 어떤 사진인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어. 그 대종사님 탄신 100주년 행사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잠실교당 청년 이름으로 참석한 거죠. 청년의 이름으로. 그때 당시로군요. 네. 야, 자, 저 기타를 들고 있는 모습. 예, 그때 이제 그 기념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음악 행사도 하는데 제가 또 기타를 안 들 수 없죠. 안 될 수 없죠. 그 잠실교당 청년들하고 네. 교도님들하고 네. 음악 연습을 했던 모임이고 아마 공연 사진도 있을 거예요.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예. 손을 잡고 청년들인가요? 네네. 공연을 우리, 하고 있는 모습. 우리 청년회만으로 네. 공연을 했습니다. 교도님들은 얼마나 흡족하시고 흐뭇해라 하셨을까요? 네. 자, 우리 예, 대산 용사님이시고 찾아가 뵙고 비닐하우스. 네, 비닐하우스. 네. 93년도니까 저기는 영모미원 비닐하우스네요. 네. 제가 간사근무를 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저 사진을 제가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기 제가 이제 맨 오른쪽에 네. 첫째를 안고 있고요. 네. 둘째가 100일이 되기 전인데 네. 우리 정토 수공 씨 네. 품에 안겨 있고요. 네. 그 왼쪽도 이제 다른 애기들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옆에 맨 왼쪽은 이제 장도영 박사님 부인하고 세상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대산 그때 종목사님께서 옆자리로 앉게 하신 다음에 기운을 주신 듯한 너무 정말 소중한 사진이네요. 사진. 가족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사님.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영산 성지로 이제 출가자의 삶이 시작될 때 네. 솔가해서
가족들을 이끌고 와서 저기가 이제 탄생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아마 와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찍은 사진이라서 네. 기념으로 우리 영산 성지의 삶이 시작된다는 그 기념으로 해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네. 요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저 친구가 네. 이제 어른이 되어서 출가를 했죠. 네. 예. 선생님, 저기 사진 속에 인물 이름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 우리 현우는 저는 이제 출가하라는 이야기를 거의 안 했어요. 네. 거의 안 하고 제 정토는 뭐 간혹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지만 얘가 조금 방황을 하더니 어느 날 해외로 자원봉사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아보고 이제 보낸 곳이 러시아 모스크바 교당입니다. 그러셨군요. 거기서 3개월간 자원봉사를 하고 마치고 나서 딱 집에 오는 들어서자마자 제가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가 2019년 1월 12일 제가 그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참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네, 네. 그 친구였고 네. 현우 그다음에 이제 아내 김희자 정토 네. 오른쪽에 저 딸에는 정다래라고 하는데요. 네. 본명이 열애로 받았습니다. 열애. 예, 자타오님께서 야, 열애라고 엄청난데요. 네. 본명을 지어주신데 네. 본명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열애요. 그러시면서 열애라는 본명을 지었죠. 저 친구는 지금 캐나다 가서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요. 예. 뭐 유학도 하고 그 네. 직장을 얻어서 열심히 잘 살고 아유, 있습니다. 예. 소중한 가족 사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자, 마음 공부 정기훈련. 예, 영산 성지고등학교에서 성지 송학중, 원경고등학교, 화랑고등학교, 그다음에 한겨레 문화센터 뭐 이런 함께 마음공부 정기 네. 훈련을 마치고 네. 영산 성지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가운데 그 서타원님, 박정수 교무님은 네. 당시에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이사장님이셔서 아마 같이 사진을 찍었고 네. 앉아 계신 좌우의 분들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었죠. 소중한 사진 감사합니다. 자산 종목사님으로 위에 계실 때네요. 네. 또 예비 도무 훈련 마치고 네. 인사드리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네. 함께 법열 가득한 모습이시고요. 헌사님께서 학사모를 쓰셨네요. 예, 저 사진은 네. 우리 훈련 하는 그 기간에 네.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도무 훈련을 마치고 네. 기념 사진을 찍을 때 네. 예, 그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박사 학위 받은 것을 축하하는 사진으로 해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은 겁니다. 케이크가 정말 엄청나게 큰 케이크네요. 예. 네, 정말 축하 마음이 듬뿍 담겨져 있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케이크였습니다. 네. 네. 야, 93년 7월이고요. 저기가 어딜까요? 저기는 시민선빵인 거 같아요. 시민선빵. 네. 그러네, 우사님도 계시고요. 네네. 네. 네.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신 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시민선빵에서 함께 했던 사진이고요. 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네. 네, 어떤 사진이신지요? 네, 제가 익산원광한의원 근무 8년 하고 그다음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이라고 네. 정부 출연 연구원이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전자통신연구원, 기계연구원 이런 데 유명한데 그런 데하고 똑같은 위상에 복지부 산하가 아니고 과학기술부 산하의 연구원이고 거기에 원장으로 제가 2018년에 임명장을 받을 때 사진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기관의 장으로서 네. 운영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한 400명, 예산이 한 그때 700억 정도 됐었고. 그런 노하우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정말 우리 교단에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정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 역량을 꼭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다음 사진. 네. 마지막 사진인 것 같은데요. 가족과 함께 영광 성지입니다. 네. 뭐 말 설명이 필요 없는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지는 출가를 서원한 아들과 함께 지금 몇 학년? 네. 지금 대학원 1학년이고 대학원 1학년. 지금 훈련 교무로
강남교당에 가 있습니다. 아, 아까 소개했던 오인원 교무하고 같이 세상에 이게 무슨 인연일까요? 오인원 교우님과 근무할 수 있도록 강남교당에서 지금 실습을 하고 있고 예, 예. 내년 12월이면 추가를 추가성원식을 하겠죠. 네. 예. 그 꼬맹이가 저렇게 이제 컸습니다. 좋습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들춰보는 추억 어떠신가요? 소감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푸릇푸릇했던 잠실교당 시설 사진을 보고 네. 제 마음이 조금 설레었습니다. 아, 네. 우리 수사님은 어떠신가요? 참 아련한 추억들이네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당에 와서 입교하고 그다음에 쭉 살아나왔던 제 삶이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보이네요. 네.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정말 새롭고 추억이 샘솟는 추억의 사진관이었습니다. 헌산 김종진 교무와 수산 정도성 교무 아름다운 추억이 담긴 사진을 함께 만났습니다. 소중한 법연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주 2부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